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조용하고 오래된 진실 하나를 만나러 갑니다. 우주는 언제나 리듬으로 말해왔습니다. 그 리듬은 파도처럼, 계절처럼, 그리고 당신의 심장 박동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1883년 미국 버지니아의 가난한 오두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온 힐. 그는 13살에 신문기자로 일을 시작했고 수십 년에 걸쳐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같은 당대 최고의 성공한 인물 500여 명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의 이름이 바로 최면 리듬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떠올리는 걱정, 잠들기 전 되뇌는 불안, 무심코 내뱉는 나는 안 돼라는 말 한마디.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의 리듬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반복된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양을 빚어냅니다. 이것이 최면 리듬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힐은 이렇게 묻습니다. 별과 행성은 왜 정확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가? 봄은 왜 언제나 봄의 자리에서 오는가? 도토리는 왜 항상 참나무가 되는가?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만드는 힘이 바로 리듬입니다. 최면 리듬은 자연의 법칙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중력처럼, 계절처럼,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연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작동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지 않는다면 자연은 그 방치된 마음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버립니다. 그것이 부정적 리듬이든 긍정적 리듬이든 상관없이. 오늘 밤 이 강연이 끝날 때 당신은 한 가지 눈을 감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걸려있던 부정적 리듬을 알아채는 눈.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리듬 위에 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불안을 느끼고 같은 패턴으로 포기하고 같은 이유로 미루면서도 그것이 리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리듬의 존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도 좋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힐이 평생을 통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쉬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결국 삶의 리듬을 형성한다는 것.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씨앗 하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씨앗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힐은 최면 리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음표는 머릿속에서 외워집니다. 그 다음 멜로디와 리듬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그 멜로디는 마음에 완전히 새겨집니다. 연주자가 곡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반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반복을 통해 음표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음악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생각은 어느 순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새겨진 리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찾아갑니다. 최면 리듬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해하는 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모르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의 여정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법칙 하나를 함께 탐험합니다. 그 이름은 최면 리듬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해안으로 밀려오고 심장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같은 박자로 뜁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주 자체가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리듬은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힐은 이 우주적 원리가 인간의 내면에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감정, 반복되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굳어버립니다. 힐은 이 과정을 최면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습관이 리듬이 되고 리듬이 운명이 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최면 리듬은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굳혀줍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을 매일 반복해도 그것을 똑같이 영구적으로 굳혀줍니다. 자연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랄 뿐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진실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악마와 직접 대화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힐이 악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합니까? 악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최면 리듬의 법칙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표류하는 습관을 심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그것을 영원히 굳혀줍니다. 이 책은 1938년에 쓰였지만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73년간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힐이 악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표류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악마는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표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표류자입니다. 표류자는 자신의 마음 바깥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이 반복될수록 최면 믿음은 그것을 더욱 깊이 새겨넣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구출할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류자는 자신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불평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품고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최면 리듬은 그 패턴을 더욱 단단하게 굳힙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묻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이미 그 리듬 안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자연은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마음을 쓰지 않는 틈을 타서 조용히 그것을 영구화했을 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힐의 통찰을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신경 경로를 반복할수록 그 길을 더 깊고 넓게 팝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오솔길이었던 것이 반복을 통해 넓은 고속도로가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했던 생각이 반복을 거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힐이 말한 최면 리듬은 바로 이 신경 경로의 자동화 과정입니다. 뇌는 우주의 리듬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힐은 이것을 음악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악보의 음표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외웁니다. 그 다음 음표들이 멜로디와 리듬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그 멜로디와 리듬은 마음속에 완전히 고정됩니다. 음악가가 하나의 곡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을 통해 음표들이 하나로 녹아들고 그때 비로소 음악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확히 이렇게 습관이 됩니다. 반복이 곧 리듬이고 리듬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악마는 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연은 최면 리듬의 마법 아래 사람을 놓기 위해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단지 그가 자신의 마음을 쓰지 않는 어떤 형태의 방심을 통해 무방비 상태가 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두면 그 빈 공간을 무언가가 채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믿음인지 부정적인 믿음인지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반복해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힐은 말합니다. 습관이 생각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지배적인 생각의 대상을 끌어당깁니다. 권력과 성공과 풍요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불행과 실패와 두려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불어나는 영향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 모두가 습관의 결과인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힐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최면 리듬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요구가 습관이 되면 최면 리듬이 그 습관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을 현실의 등가물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도 이 리듬을 의식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밤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반복했는가? 그 생각이 두려움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기대였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최면 리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오늘 반복된 것들을 더욱 깊이 새겨넣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의 지배적인 욕망은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계획, 그리고 자연의 최면 리듬의 법칙과 시간의 도움을 통해 그것의 물질적 등가물로 결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새겨넣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와 다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거의 같은 걱정, 같은 불안, 같은 무거움이었습니까?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리듬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조각합니다. 힐은 이런 사람을 표류자라고 불렀습니다. 표류자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표류자는 단지 방향 없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밀어내는 대로, 의심이 이끄는 대로, 주변 환경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믿음이 그를 대신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물 위의 나뭇잎처럼 그는 흐름에 실려 어딘가로 향하지만 그 목적지를 스스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힐은 수십 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성공한 소수와 실패한 다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그가 발견한 차이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학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의 차이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확신과 목적과 행동을 반복했고, 실패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의 종류가 결국 두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표류의 첫 번째 신호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같은 불안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켜진다면 그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부정적인 리듬을 학습했다는 신호입니다. 힐은 이것을 습관화된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패턴이 되었고, 패턴이 굳어지면서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아침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리듬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은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표류의 두 번째 신호는 같은 불평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회사가 문제고, 오늘도 돈이 문제고, 오늘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구조입니다. 힐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리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불평이라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세상을 불평할 것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굳어지면 당신은 실제로 불평할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리듬이 현실을 필터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류의 세 번째 신호는 같은 미루기의 패턴입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하려고 했던 일을 모레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 미루기 뒤에는 항상 같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죄책감, 자기 혐오,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힐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의지력이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리듬 위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기는 성격이 아닙니다. 미루기는 회피라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하나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바꾸지 않는 한 의지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리듬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조용
조용하고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실패는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듬은 다릅니다. 안개처럼 스며듭니다. 오늘 한 번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일 동안 매일 반복되면 그 걱정은 이제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힐은 이것을 두고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인 리듬은 당신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당신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을 조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리듬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불안하게 일어나는 것이 원래 나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저녁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당연한 피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힐은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까? 아니면 수천 번의 반복이 만들어낸 가면입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믿음이 오래도록 우리 안에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힐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말합니다.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리듬이 잘못 설계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이를 닦는데 의지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리듬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합니다. 반대로 매일 운동하려고 결심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행동이 아직 리듬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으로 리듬을 이기려는 것은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힐이 수십 년간 관찰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반복하는 것의 종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도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반복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역시 나는 안 돼를 반복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10년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반복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생각이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당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표류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자책의 질문이 아닙니다. 판단의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어떤 리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자신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표류를 멈추기 시작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표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인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의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반복한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거창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머릿속에서 가장 자주 맴돌았던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걱정이었습니까? 비교였습니까? 자기 비판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였습니까? 기대였습니까? 그 생각의 색깔이 지금 당신이 올라타 있는 리듬의 색깔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는 생각이 내일 아침에 리듬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리듬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리듬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정적인 리듬 위에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반복이 만들어낸 것은 새로운 반복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힐은 이것을 희망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리듬에 의해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리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질문 하나가 그 설계의 첫 번째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겨도 의식이 흐려져도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오늘 밤 잠재의식에 새겨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힐은 잠들기 직전의 순간을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 앞에서 무엇을 건네느냐가 내일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은 걱정 대신 하나의 질문을 건네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리듬 위에 있는가? 그 질문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의 실초는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기 전 오늘 가장 많이 반복한
생각한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이 어떤 색깔의 리듬인지 조용히 확인하십시오.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식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그 지배는 오늘 밤 이 조용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 시간에도 당신 내면 깊은 곳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말한 가장 실천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면 낡은 리듬을 버리고 새로운 리듬을 내 삶 안에 설계할 수 있는가? 힐은 말했습니다. 자연은 반복되는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킨다고.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믿음도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잠재의식 안에 새겨진다고. 이것이 최면 리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리듬을 의식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리듬이 될 수 있다면 확신도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패배가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성장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출근길에 반복적으로 떠오른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가장 자주 되풀이된 내면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지금 종이에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작동 중인 리듬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습관의 결과라고. 그리고 그 습관은 생각의 리듬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매일 아침 오늘도 힘들겠지 라고 속삭이면 그 속삭임은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21일, 30일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리듬이 됩니다. 부정적 리듬을 바꾸려면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입니다. 방금 적은 부정적 리듬 옆에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도 실패할 것 같다는 리듬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나는 오늘 한 가지 작은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구체적인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 자리에 고요함과 집중이라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리듬은 설계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나폴레온 힐에게는 블레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어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곁에 앉아 매일 속삭였습니다. 너는 들을 수 있어. 너의 장애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야. 의사의 말이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힐은 그 믿음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습니다. 힐은 블레어를 위해 특별한 잠자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힘이 있다. 네가 듣지 못하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능력이다. 힐은 아들이 잠드는 순간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잠드는 직전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그 순간에 그는 아들의 귓가에 가능성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리듬이었습니다. 블레어는 자라면서 한 번도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심어준 리듬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어는 대학 시절 특수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매일 반복한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 최면 믿음의 실제 증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새로운 리듬이 잠재의식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힐이 말한 최면 리듬의 원리에 따르면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최소 21일에서 30일 동안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새 신발을 신은 것처럼. 그러나 그 어색함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복이 쌓일수록 새로운 리듬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힐은 음악가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음표는 하나씩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멜로디와 리듬으로 연결되고
반복을 통해 마침내 마음속에 고정됩니다. 음악가가 한 곡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반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삶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품고 매일 저녁 같은 감정을 느끼고 매일 같은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그 반복이 쌓여 하나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드는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시간에 잠재의식은 가장 넓게 열립니다. 힐이 블레어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는 생각이 내일 아침 당신이 처음 느끼는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새로운 리듬을 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뢰입니다. 21일에서 30일의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새로운 리듬이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새로운 리듬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시점이 오기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과정을 신뢰하세요. 리듬은 반드시 자리를 잡습니다. 아동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반복의 끝에서 조용히 나타납니다. 처음 일주일은 새로운 생각을 억지로 떠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무렵 당신은 예전과 다른 리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힐이 말한 최면 리듬의 역전입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표류에서 설계로.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내일의 자신에게 한 문장을 속삭이세요. 그 문장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을 느끼면서 잠드세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심는 그 씨앗이 내일 아침 당신의 첫 번째 리듬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고. 당신이 오늘 밤 심은 생각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21일 후에도 계속 자라납니다. 새로운 리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밤 당신은 새 챕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최면 리듬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삶을 조용히 굳혀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리듬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실천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최면 리듬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그것은 철저히 중립적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반복하면 두려움을 굳혀주고 당신이 확신을 반복하면 확신을 굳혀줍니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반복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최면 리듬의 본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반복하느냐, 그것이 내일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이 이완되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의 순간, 잠재의식의 문은 오히려 가장 넓게 열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수면 직전 알파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에 반복된 생각은 평소보다 훨씬 깊이, 훨씬 빠르게 잠재의식 속으로 새겨집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최면 리듬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품는 생각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한 번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이 문장을 3번 반복하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읽듯이, 두 번째는 그 말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세 번째는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단 3번입니다. 하지만 이 3번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리듬의 첫 획을 긋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고 조용한 반복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밤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밤 3번, 내일 밤 3번, 그리고 모레밤도 3번.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리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천천히 조용히 퍼져나가듯이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잠재의식은 그 반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일이 지나면 그 문장은 더 이상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최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의 3번이 21일 후에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내일 밤도 같은 시간에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반복이 곧 리듬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이 자리로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새로운 리듬의 일부입니다. 한 번 듣는 것은 정보입니다. 매일 밤 듣는 것은 변화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비표류자, 즉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밤 조금씩 의식적인 반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밤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딱 3번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리듬을 심으세요. 나폴레온 힐의 말처럼 우주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그대로 굳혀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심은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당신도 놀랄 만큼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